만약에 어느 순간에 자기가 포기를 한다면 그것까지가 이제 자기 인생에서의 한계인 셈이죠. 그래서 다시는 그런 기회가 자기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고, 만약에 또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한 번 선을 그어 놓으면 그게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다시 자기는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이런 삶이 종군기자 이런 극한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그 삶이 그런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의 한계를 이렇게 그어가면서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어떤 순간에 굉장히 힘든 순간이 오게 되면 그냥 물러서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혹시 이것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물러설 때는 이유를 생각하면 이유는 굉장히 많거든요. 물러설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지만 혹시나 이것이 내가 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넘을 수 없는 어떤 한계를 만드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한 번 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좀 더 그 순간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학교 굉장히 오래 다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한편 생각하면 제 삶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효율적으로 산 삶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대 들어가서 의사 그만둘 때까지 14년간 열심히 의학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잘했어요. 거기서도 20대 교수, 20대 박사도 했으니까요. 근데 그 삶이, 그 열심히 했던 그게 경영자가 되니까 하나도 쓸모가 없더라고요. 전혀 안 쓰이죠. 그리고 또 그 의학 하면서 동시에 병행했던 그 프로그래밍 쪽,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7년 동안 매일 그렇게 일어나서 컴퓨터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은 의학 쪽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고생을 해서 닦아놓은 그 프로그래밍 기술이 경영 판단하는 데는 전혀 또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의 효율적인 삶이라는 것을 그 전에 했던 일이나 경험들을 가능한 많은 부분들을 활용해서 다음에 어떤 일을 하고 인생을 산다면 그런 것이 효율적인 삶이라고 한다고 보면 제 인생은 완벽하게 실패작이거든요.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살 가능성이 참 희박한, 정말로 비효율적으로 산 삶 같은데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부분들이 저한테 이제 덕담을 해주시는 부분이 의대를 가지 않고 경영대나 공대를 갔으면 좀 더 빨리 이런 일들을 해서 좀 더 잘 됐을 거 아니겠냐고 덕담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의대를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의대에서 쌓았던 그런 지식들은 이제 다 사라졌는데요. 오히려 그때 정말로 제게 주어진 의학 공부 열심히 하고요. 컴퓨터에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주말마다 구로동에 토요일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서 봉사활동하면서 이 사회에 대해서 제가 받은 일부라도 어떻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 대학생 때는 그게 굉장히 큰 고민이었으니까요. 그런 삶들, 그리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던 거, 그런 것들이 남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그때 열심히 살았던 그런 삶의 생활 태도가 결국은 제 몸속에 스며들고 피속을 흐르고 그게 제 자체가 된 거죠. 그래서 지식은 사라지지만 삶의 태도는 변치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삶의 태도가 지금의 저를 만든 거니까 저는 의대를 갔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산다는 것이라는 의미가 그런 어떤 효율적인 삶과는 다르다. 그게 이제 20년 동안 여러 가지 직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그런 생각입니다. 안정이라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보면 이제 20대 학생분들이 안정을 많이 찾아서 의사, 변호사 또는 공무원 시험 이렇게 가는데요. 안정이라는 게
환상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보면 의사를 해도 지금도 20% 정도는 망한다고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정의 보장이 아니고요. 공무원도 이제 감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정된 삶은 아니거든요. 산다는 것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안정의 반대말이에요. 생물학 시간에 보시면 세포가 살기 위해서는 바깥에 있는 영양분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또 세포 속으로 들어오는 한국 표현으로 나트륨이라고 하죠. 소디움들을 바깥으로 퍼내고, 또 바깥에 있는 포타슘들 다 끌어 모아가지고 세포가 삶을 영위하는데요. 안정은 죽음 다음에 찾아오는 거죠. 세포가 죽고 나면, 세포막이 터지면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영양분들 다 빠져나가고, 포타슘 다 빠져나가고, 소디움들 들어오면서 죽는 거거든요. 삶이라는 거, 생명이라는 거, 이런 인생이라는 게 그것 자체가 안정의 반대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세상의 안정적인 삶이란 환상이고요. 오히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된 입장에서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기가 정말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CEO와의 만남. 오늘 안철수 연구소의 안철수 의장님의 멋진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뒤쪽에 분홍색 티셔츠 입으신 남학생분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셨을 텐데요. 이때까지 했던 선택 중에서 가장 의장님이 생각하셔서 제일 잘했다는 선택이랑 가장 후회하거나 가장 바보같이 생각했던 그런 선택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직업 바꿀 때마다 후회를 많이 했어요. CEO를 처음 하고 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기업을 해보면 10명 CEO 때 CEO가 해야 되는 역할하고 30명 때, 50명 때, 100명 때, 150명 때, 300명, 500명 다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 예를 들면 10명 CEO 때는 그 CEO가 해야 되는 역할은 핸즈온 매니저예요. 모든 거를 다 이렇게 관여하고 가르쳐주고 의사결정하고 10원 한 푼까지도 계산기로 두드려서 확인을 해야지 회사가 잘 돼요. 그런 건데요. 근데 30명 CEO 때는 그때부터 권한 위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30명일 때 10명짜리 CEO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